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나쁘지 않았죠. 3,000포인트를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연기금을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851억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고, 특히 삼성전자만 4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어제도 사실 연기금이 코스피는 순매수를 했었지만 삼성전자는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851억 중에서 삼성전자만 42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장은 기관과 연기금이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0.7% 오른 3067포인트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뭐 큰 의미 없죠. 27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니까 삼성전자가 1.2% 오르는 거 보십시오.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연기금이 사실 코스피를 그렇게까지 크게 주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특히나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순매수를 해준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좋은 걸 알고 절반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무조건 비중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서운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연기금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할 거 없이 냉정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해외 주식을 매수해서가 아니라 국내 주식 중에도 굉장히 우량하면서도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데 굳이 비중을 억지로 줄여서 어거지로 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더 좋은 미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연기금이 우리나라 기금이니까 국내 주식에만 100% 투자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지나치게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다시 높인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훨씬 더 여유 있게 두든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통해서 재정비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1.2% 정도 올라졌는데 하도 안 오르다가 이 정도 오르니까 이것도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1.2%도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니죠. 우리가 은행에 1년 동안 정기 예금을 해도 1%의 이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억 정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12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이거 뭐 굉장히 큰 금액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똑같은 삼성전자를 양쪽으로 나눠 놨는데 편집을 실수한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왼쪽은 1년 그래프고 오른쪽은 10년 그래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정말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 때 차트를 길게 볼수록 멘탈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얼핏 보면 그래프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1년 그래프는 최저가가 42,300원이고 10년 그래프는 최저가가 13,440원입니다. 1년 동안 2배 올랐고 10년 동안 7배나 오른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2달 동안 15% 정도 빠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1년 그래프만 봐도 지금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사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년 그래프를 보면 거의 티도 안 날 정도입니다. 심지어 작년 2, 3월쯤에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을 때도 10년 차트를 보면 그렇게까지 엄청난 하락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좀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이지 망할 것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하락장 내지는 횡보장은요, 지금까지 역사에 비춰봤을 때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1년 차트 그리고 10년 차트를 펼쳐봤습니다.
이거를 보시고도 나는 도저히 삼성전자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털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도 최근 한두 달 동안 손실난 것을 못 견딘다면 그건 정말로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런 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처럼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기로 확실히 마음먹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의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캐나다 사스크텔에 5G와 4G 이동통신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닐 겁니다. 어제는 훨씬 더 큰 호재가 있었는데도 주가는 끄떡을 하지 않았었죠. 어제 호재는 뭐였냐면요. 구글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에서 개발과 생산까지 다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워낙에 사업 영역도 다양한 데다가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호재는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호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웬만한 호재에는 반응을 안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호재는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재도 간단히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고요. 이 5G 통신 장비와 관련된 호재거든요. 사실 5G 통신 장비 사업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임팩트는 사실 반도체나 스마트폰에서 오긴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 미국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체결하고도 삼성전자 주가는 끄떡도 하지 않았었죠.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호재가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떡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실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방에 크게 터져줄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제가 설레발칠 정도로 대형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5G 통신 장비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화웨이,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 뭐 GT 이 정도거든요. 삼성전자가 덩치가 워낙에 크니까 사실 5G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5G 통신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포텐이 터져줄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사스크텔의 5G와 4G 이동통신 장비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공급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